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 바이에른 뮌헨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두 팀 모두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디에고 코스타가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었고, 히메네스는 코로나에 걸린 이후 코로나가 완치되었지만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아서 경기에 소집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울리게스의 경우에는 특별한 부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휴식을 부여받았는데요. 시메오네 감독은 디에고 코스타가 없는 공격 라인에 수아레즈와 펠릭스를 선발로 내세웠고, 사울리게스가 없는 중원 라인에는 카라스코, 코케, 에레라, 요렌테를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은 히메네스 대신 펠리페를 기용하면서 펠리페와 사비치를 중심으로 좌우에 로디와 트리피어가 배치되었는데요. 한편 바이에른 뮌헨은 사네가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었고, 그나브리 또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에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보아탱은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이 있었는데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상태였지만 플릭 감독은 보아탱을 선발로 기용하지 않고 벤치에 앉혔습니다. 이때 사네와 그나브리가 없는 좌우 측면에는 코만과 뮬러가 선발로 나왔고, 중앙 수비에는 보아탱 대신 쥘레가 경기에 출전했는데요. 이때 바이에른 뮌헨의 선발 라인업에서 지켜볼 만한 특징은 왼쪽 풀백 자리에 데이비스 대신 리카 헤르난데스가 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카 헤르난데스는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 전형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전개할 때 오른쪽에서는 밀러가 중앙으로 움직이면 파바레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는데요. 그러나 왼쪽은 오른쪽과 다르게 코망이 측면으로 움직이고, 리카 헤르난데스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원으로 이동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리카 헤르난데스와 키미, 고레츠카로 이어지는 중원 라인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경기 장면을 보면 오른쪽에서는 파바레가 공격적으로 올라올 때 밀러가 중앙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에서는 리카 헤르난데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코망이 측면에 배치되는데요. 리카 헤르난데스가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중원에는 리카 헤르난데스, 키미, 고레츠카가 위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카 헤르난데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주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중원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습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가 볼을 걷어냈을 때 중원에 있는 3명의 선수를 중심으로 세컨볼을 차지하는 데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수비 라인을 깊숙하게 내리고 전방에 펠릭스와 수아레즈, 혹은 펠릭스도 수비에 가담하면서 수아레즈 혼자 전방에 남아있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세컨볼을 손쉽게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역습을 차단한 이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진영에서 다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가 볼을 걷어냈을 때 수비에서 흘러나오는 볼을 바이에른 뮌헨이 소유한 이후에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 장면이 반복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선제 득점도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걷어낸 세컨볼을 키미이가 차지했는데, 키미이가 볼을 잡는 순간 코망이 수비라인 뒤로 뛰어들어갔고, 여기서 키미이가 코망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보내줬는데요. 코망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한편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전개할 때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고레츠카가 순간적으로 높은 지역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고레츠카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은 지난 시즌부터 플릭 감독의 중요한 전술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요. 고레츠카가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늘려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고레츠카의 제공권이 좋기 때문에 크로스가 올라올 때 큰 도움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전개할 때 고레츠카가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서 플레이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의 두 번째 득점도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역습 상황에서 고레츠카가 공격 지역으로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코망이 고레츠카에게 볼을 보내줬고, 고레츠카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수비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이에른 뮌헨은 밀러가 중앙으로 움직이고 고레츠카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중앙에 많은 선수들이 배치될 때가 많은데요. 이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가장 먼저 로디가 밀러를 따라서 움직이고, 파바레가 높은 지역까지 움직일 때는 카라스코가 수비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처럼 밀러가 중앙으로 움직이면 로디가 밀러를 따라서 중앙으로 움직였고,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파바레는 카라스코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가서 마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펠릭스 또한 중원으로 내려오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에 대비해서 중원에 많은 선수를 배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펠릭스, 에레라, 코케, 그리고 로디까지 중앙에 밀집할 때가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 요렌테까지 중앙으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중앙에 굉장히 많은 선수를 배치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밀러를 따라서 로디가 중앙으로 움직이고, 파바르를 따라서 카라스코가 측면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펠릭스 또한 중앙으로 내려오면서 코케, 에레라, 펠릭스로 이어지는 중원 라인이 형성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요렌테까지 중원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이번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수비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비에 성공했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은 파바르를 따라서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 있었던 카라스코가 빠르게 공격적으로 올라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수아레즈와 펠릭스의 연계 플레이를 활용해서 역습을 시작할 때 두 선수에게 볼을 보내주고 펠릭스와 수아레즈가 뛰어들어가는 카라스코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처럼 카라스코가 펠릭스와 수아레즈보다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던 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패스맵을 봐도 카라스코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볼을 받는 상황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이에른 뮌헨은 파바레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고레츠카까지 공격에 가담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카라스코는 바이에른 뮌헨의 측면 공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고 카라스코와 줄레가 볼을 경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기 장면을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습 상황에서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카라스코에게 펠릭스나 수아레즈가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처럼 카라스코의 측면 돌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이었고 카라스코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성공시킨 선수였을 정도로 자신의 공격적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다만 카라스코는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드리블을 보여줬던 것과는 다르게 득점 찬스에서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정적인 찬스가 올 때마다 확실하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바이에른 뮌헨과의 점수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먼저 톨리스의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이 나오면서 3대0으로 점수가 벌어졌고 이후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무리하게 수비라인을 올리면서 수비라인 뒤로 뛰어들어가는 코망을 완벽하게 놓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망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4대0까지 점수 차이가 벌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강력한 공격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특히 시즌이 개막한 이후 4경기 동안 한 골을 실점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단한 수비를 바이에른 뮌헨이 완벽하게 무너뜨렸다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요.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수비와 역습에 대한 계획은 잘 세워놨지만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수비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대량 실점까지 이어지는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